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65번 강의입니다. 흑체 표면과 재복사 표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사 열전달의 등가 열 회로에 대해서 흑체 복사 노드와 라디오시티 출사 노드 사이의 열전달에 대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흑체 표면인 경우와 재복사 표면인 경우에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등가 열회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두 점의 노드에 대해서 포텐셜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높은 포텐셜이면요, 연료는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왼쪽에 포텐셜이 낮으면 연료는 왼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의 포텐셜이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포텐셜이 같으면 열이 흐를까요? 아니면 흐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연료가 제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표면은 실제의 표면이고요. 여기서 라디오시티 노드는 가상 접점으로 서피스가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항의 존재에 너무 구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열은 흐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흑체 표면의 경우에는 표면의 방사율이 입실론은 1입니다. 따라서 표면 복사 저항이 0이 되는데요. 복사 저항이 0이므로 분자도 0이 됩니다. 만약에 0이 아니라면 QI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흑체 표면에 대해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과 라디오시티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식은 빠지고요. 연료는 오른쪽과 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텐셜 차이가 없더라도 열은 흐릅니다.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49번식의 흑체 표면의 경우에 대한 경계 조건의 처리입니다. 만약에 흑체 표면에 온도가 알려져 있다면 라디오시티는 시그마 온도의 4제곱으로 됩니다. 온도가 알려져 있으므로 라디오시티도 알려져 있고요.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닙니다. 특별히 모든 표면이 흑체 표면이고 온도가 주어진 경우에는요, 복사 열전달의 등가 열회로 공식은 50번씩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됩니다. 포텐셜이 같더라도 열이 흐른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예제 10번입니다. 잘려진 원뿔 기둥의 내부 표면은 모두 흑체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1, T2, T3 모두 온도가 주어져 있고요. 흑체 표면입니다. 그렇다면 A1에서 공급해야 될 열량을 구하는 것인데요. 모든 표면이 흑체 표면인 경우에는 라디오시티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51번식으로 QI를 구하면 되는데요. 형상 계수만 구하면 됩니다. 온도는 모두 알려져 있고요. 동심 원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F12를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형상 계수의 값은 0.092이고요. 합 규칙으로부터 F13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F11은 평판이므로 형상계수는 0입니다. 따라서 형상계수를 모두 구할 수 있고요. 이 식을 앞에 대입합니다. 결과적으로 Q1을 계산할 수 있고요. 904.6W가 얻어졌습니다.
나중에 쓰기 위해서 F21과 F23를 구하고요. 3번 표면에 대한 형상계수를 구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복사 표면입니다. 표면이 잘 단열되어 있고 대류가 무시할 만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면을 재복사 표면이라고 하고요. 단열이기 때문에 연료는 제로가 됩니다. 열이 아예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만큼 나가기 때문에 네트 히트 플럭스는 제로가 됩니다. 재복사 표면에서는 흑체 표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과 라디오시티는 같습니다. 그리고 재복사 표면에서는 표면의 온도는 방사율 입실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제 11번입니다. 앞에서 구한 문제와 동일한데요. 표면의 조건만 바뀌었습니다. 표면 1번은 흑체 표면이고요. 표면 3번은 재복사 표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T1, T2는 주어져 있고요. 표면 A1에서 공급해야 되는 열량과 재복사 표면에서의 온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방사율은 주어져 있고요. 앞의 예제로부터 형상계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11번 문제에 대한 등가 열회로입니다. 흑체 표면에 대해서는 연료가 흐르고요. 재복사 표면에서는 연료가 제로입니다. 일반 표면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재복사 표면에서 연료가 없다면요. J1 노드로 흘러들어간 Q1은 두 개로 분리되고요. 여기는 제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연료가 흐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저항은 진열이 되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병렬, 회로가 됩니다. 따라서 복사 에너지는 단순히 직렬 및 병렬로 연결된 열 회로를 흐르기 때문에 열 저항만 구하면 됩니다. 위쪽 두 개의 직렬 회로에 대한 열 저항은 더하는 것이고요. 병렬 회로에 열 저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번 표면으로 도달할 때까지의 표면 복사 저항을 더합니다. 따라서 최종 저항을 구할 수 있고요. 온도가 알려져 있으므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연료 Q1은 저항군의 포텐셜 차이입니다. 따라서 55번식으로 Q1이 구해지고요. 3번 표면에서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1번과 3번 사이에 저항과 연료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Q13를 구해야 되는데요. 병렬 회로에서 연료의 B는 저항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저항에서 아래쪽에 저항 B만큼이고요. 여기에 대입을 하면 Q1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전기 회로에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J3를 구할 수 있는데요. 1번 표면은 흑체 복사 표면이므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었고요. 앞에서 구한 연료와 저항을 이용해서 3번 표면에 J3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복사 표면의 성질로부터 T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주어진 풀이 방법은 3번 표면이 재복사 표면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회로도는 연립 방정식으로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직렬 저항, 병렬 저항을 따지지 않고 네트워크를 전체로 풀어버리겠습니다. 1번 표면은 흑체 표면이고요. 연료가 있습니다. 2번 표면은 일반적인 표면이고요. 3번 표면은 재복사 표면이므로 Q3는 제로이고요.
마지막 수식이 연립방정식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J1, J2, J3를 구하는 것인데요. 흑체 복사 표면으로부터 J1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지수는 J2와 J3가 됩니다. 알고 있는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수식을 다시 만들고요. 아래의 두 식을 풀어서 J2와 J3를 구하면 Q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명령어는 동영상의 고정 댓글에 수록합니다. 먼저 매트릭스 변수를 정의합니다. 빈 행렬을 이용했고요. 방정식을 풉니다. 변수는 Q1, J2, J3이고요. 첫 번째 수식입니다. 두 번째 수식을 그대로 입력하고요. 세 번째 수식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것을 풀면은 최종 해가 나오는데요. Q1과 J2, J3입니다. 만약에 손 계산으로 푼다면요. 마지막 수식으로부터 J3와 J2에 대해서 J3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이 수식을 다시 정리해서 J2에 대한 공식을 얻고요. 프로그램의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과 재복사 표면 조건으로부터 Q1과 T3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흑체 표면에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과 라디오시티가 같고요. 연류가 오른쪽의 수식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재복사 표면에서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과 라디오시티가 같고요. 특별히 연류가 제로입니다. 왼쪽이 0인 수식이 연립방정식의 일부가 됩니다. 열전달 65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